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빠른 둔화세를 보였는데요. 이 덕분에 뉴욕 3대 지수도 간밤에 일제히 오르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국내 증시도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4% 오른 2,591선에서 오늘 장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1.5% 상승한 893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3사의 합병 기대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인 리커전에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CPI가 둔화됨에 따라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따라서 오늘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특히 한미반도체 오늘 장에서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은 메타버스 그리고 영화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3거래일 연속으로 양시장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어떻게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시는지 조금은 안심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수가 올라가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움직임은 미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 섹터 안에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섹터와 종목들 오늘 주식오락관의 전문가님께서 다 찾아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1, 2부에 걸쳐서 진유정 전문가님이 함께해주고 있으십니다. 장기, 스윙, 단기까지 유형별로 공략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눌려있는 구간에서 힘있게 올라가려는 건강한 종목을 발굴을 해서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다 만들어내십니다. 이미 앞선 1부에서 증권형 토큰, STO에 관련된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1부에서 놓쳤던 내용들도 다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전문가님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진행을 하시는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세세한 전략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도 해서 알려주십니다. 함께 따라서 시장 분석에 따른 시장 흐름 분석하실 수 있고 그때그때 공략하실 수 있는 공략주 공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런 전략들 받아가시려면 노란톡에 꼭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략주들 받아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려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수익률 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주요 공략주 현황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사이에 수익을 또 실현해서 가져오셨는데요. 에코플라스틱 추가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6.32%의 수익 만들어 주셨고요. G2파워는 분할 매도 통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주셨습니다. 3거래일 만에 수익을 실현하셨죠. 16% 넘는 수익, 그리고 11% 넘는 수익 쌓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노란톡에 있으신 분에게는 계속해서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지금 들어오셔도 내일장부터 이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목요일장까지 마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세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2부 시청자 여러분. 1부에 이어서 진행과 우리 진행은 앵커님이 해주시고 또 방송 이어서 맡게 된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요, 2부에서는 제가 매매 기법, 정말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정말 채널 고정입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방송 통해서 저한테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알차게 구성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까에 이어서 오늘 시장 또 간략하게 분석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마무리를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항상 중요하니까. 일단 코스피 코스닥 빨간 색깔로 마감이 되었어요. 코스피가 지금 0.64%, 코스닥 같은 경우에 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조금 비교해 될 만한 게 있는 게 사실 제가 지수만 보지 말아라. 시장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은 지수가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 오늘은 지수가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장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는 시장이 맞았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00을 한번 돌파해줬다가 내려왔거든요. 좋은 장은 맞았는데 사실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 수의 수를 조금 비교해보면 조금은 아쉽다. 하락 종목 수가 오전장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지면서 양시장 합해서 900 종목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사실 진짜 완전한 하락장이다라고 한다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고 상승장이다라고 한다면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비등비등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00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을 뿐이지 뭔가 완벽하게 좋다라는 느낌은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막 너무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게 뭐냐면 오늘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은 또 귀신같이 차익 실현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저 물량 자체를 조금 계산을 해보면요. 그동안 이탈됐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저런 매수세로 다 이게 무마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얘기할 것 같냐면 뭐 좋기는 했는데 이게 뭐 완벽하게 좋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CPI 결과를 소화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CPI 결과값이 조금 잘 나오면서 마무리가 미국 시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 그래도 조금 선방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슈도 잘 무난하게 조금 소화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까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에서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에서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게 보통 그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죠. 그런 마디 가격은 돌파를 해주기에 조금 더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근데 FOMC가 지금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힘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살짝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7월 달 금리 인상 지금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한 번 더 끝난 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지금 막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가자 약간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 조금 매매가 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은 테마라든지 수급이 너무 빨리 돌거든요. 하루에도 이틀 만에도 너무나도 빨리 수급이 변하고 장세가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트렌디한 종목 선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안전한 종목, 건강한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마무리는 사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떤 수익 가져갔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최근 주요 공략주에 대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7월에 7종목을 수익 실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의 씨를 뿌려놨다. 우리 이거 조금 수확할 거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6월 달에 반복을 했고 7월 달에는 제가 진짜 이를 갈고 우리 수익 랠리 한번 가봅시다. 수익 랠리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7월 달에 제가 매도 사인 드린 종목들이 7종목 전부 다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큰
두 자릿수 수익 챙겨갔던 종목들도 있고요. 다소 약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잔잔바리 수익, 잔잔한 수익 다 챙겨가면서 큰 수익도 다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매매 그냥 종목 뿌리기 하고 종목 남발하고 올라간 것만 자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 남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가 매수하고 시장가 매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지정가 매수를 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 개수를 딱 정해놓고 순환을 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G2파워라는 종목 수익 실현이 완료된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제가 금요일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안내를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보유주와 신규주를 순환시키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100%를 기준으로 비중 관리를 드리고 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탄력 나올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더 담고 갈게요. 라고 했어요. 언제? 금요일 오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G2파워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렸고 시장가 매도 안 합니다. 그리고 따라잡기 매매를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도 BHI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갑자기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내 원전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원전주를 저는 이번 주에 잡지 않았어요. 날아갈 때 잡은 게 아니라 금요일에 조금 수급의 판도가 바뀔 것 같을 때 미리 선점을 했어요.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일정과 재료, 차트 분석 후 선침해 전략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금요일에 샀고 그 다음에 탄력이 나오는 이번 주에 매도를 완료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G2파워 16% 수익 실현했죠. 3거래일 만에 16% 수익을 실현했는데 물론 당일에 사서 당일에 팔면 땡큐겠지만 G2파워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종가가 결론적으로 올라왔고 그날도 수익 마감, 그 다음에 월요일에도 오르면서 수익 마감, 화요일에도 오르면서 수익 마감했고 저희는 매도하면서 14,000원 제가 딱 가격 전략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16% 수익 실현했죠. 이거는 따라가기 매매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금요일에 먼저 사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게 반응이 왔을 때 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따라잡기 매매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을 따라가긴 해요. 시장이 변하는 섹터, 시장이 변하는 재료를 따라가긴 하지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급등주 따라잡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급등주를 막 쫓아가고 오늘 단타 치는 거에 급급해서 내 계좌가 조금 막 두려운 것 같고 이걸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고 싶은 마음, 저는 그런 매매 안 해요. 이런 불안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하면서 불안하면 결론적으로 잃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우리가 왜 하나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요. 따라잡기에 급급하고 일희일비하고 놓친 거 아쉬워하고 저거 팔걸 살걸 하는 순간 내 계좌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안정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의 씨앗을 조금 뿌려놓고 그 종목의 힘이 발휘가 될 때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하는 방향을 조금 건강하게 잡아갔으면 전 좋겠거든요. 그거의 가이드 전략은 또 제가 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 저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2파워 역시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는 요 날 들어갔습니다. 시세가 나오기 전에 아직 이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했고 다음 날 여기 14,000원에서 제가 매도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일단은 일정을 조금 보고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이 나토라든지 폴란드 방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무조건 탄력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종목이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었죠. 다시 한번 G2파워로 수익 실현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 인증까지 남겨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2파워 수익 실현 챙길 것까지 또 살펴봤는데요.
있는데요. G2파워뿐만 아니라 제가 7월 달에 7종목 수익 실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수익 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함께 할수록 오래오래 할수록 그 매매의 진국이 딱 눈에 띄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 진유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부터 수익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던 내용들, 양지수가 오르면서 표면적으로는 상승을 한 하루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봤을 때는 완연하게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가 조금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하락수가 늘었다는 점이 오늘 하루 중에 다소 아쉬운 점이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에서도 전문가님은 보여주셨던 것처럼 G2파워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참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이렇게 매주 뉴라는 종목을 가져오십니다. G2파워 분할 매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한 번은 16% 넘는 수익 챙겼고 나머지는 또 따로 매도를 하면서 11% 넘는 수익을 챙겨왔고요. 여기에 또 에코플라스틱까지 추가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주일 사이에 20%, 30% 넘는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힘있게 수익 챙겨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꼭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예고성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전략, 전문가님의 노하우 다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반갑다고 할 수도 있는 섹터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무섭다고도 할 수 있는 섹터인데 오늘 또 뜬금없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좀 편승을 해봐도 좋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망한 채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좀 건강한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식간에 맞아요. 정말 많은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무서운 종목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택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 조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을 좀 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자기의 몸값을 찾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랩지노믹스라는 종목도 사실 이쪽 섹터에 발걸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랩지노믹스도 결과적으로 두 자릿수 수익 만들어낸 것도 사실 종목 선별, 정말 건강한 종목 선별이 있지 않았을까. 네. 좀 그런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섹터별로도 참 변동성이 유독 큰 섹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수익을 챙겨오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바이오 섹터입니다. 조금 반가우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이게 올라오네? 와, 진짜 시장, 코스닥 시장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바이오라는 말, 이 단어 자체에 누군가의 눈물도 있고 누군가의 기쁨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섹터가 주는 어쨌든 강한 수익이라든지 어떤 강한 실망은 그 섹터에 저는 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이 바이오 섹터들, 기지개를 피고 있는 그런 섹터를 오늘 한번 주목해봐야 할 이슈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 보시면요,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를 또 포함해서 진원생명과학, TS 트릴리온, JW 중해제약, EDCG, 셀트리온, 큐라클 일동제약, 나노엔텍,
여기엔 없지만 기타 등등 정말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되게 다양한 이슈로 올라왔거든요. 일단 저런 걸 보고 왜 올라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 바이오 섹터를 한번 끌어올리는데 신호탄을 저는 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합병 추진에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3사 합병 절차에 착수를 했고요. 다음 달에 합병 결의 그리고 연내 합병 완료를 목표로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합병 절차가 본격화되면 4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한 상황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서도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기 이평선들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뭐 셀트리온 정말 말이 많은 그런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말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을 너무 이렇게 좋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나쁘게 보시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기업이든 어떤 종목이든 감정은 굳이 담지 않으셔도 돼요. 감정을 담아봤자 달라지는 건 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줬고 바이오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힘을 보태줬으면 우리는 냉정하게 그것만 보고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이 뭐 어땠고 과거에 어땠고 그런 감정보다도 냉정하게 딱 그것만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서 셀트리온 삼형제를 필두로 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셀트리온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개별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개별 이슈 외에도 미국에서 조금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엔비디아 AI 신약 기업 투자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약 및 치료법 발견을 위한 AI 모델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AI 모델을 통해서 발굴하고 설계한 신약과 치료법을 플랫폼을 통해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제공을 하고요. 이 신약업체가 리커전인데 리커전이 생성하는 AI 모델을 엔비디아 생성형 AI용 클라우드 바이오니모에서 라이선싱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재료, 미국에서의 재료가 조금 나와서 우리 한국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닥에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바이오 기업 바이오 종목들, 섹터들이 일정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 셀트리온이 조금 상승견이 난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이슈들이 바이오 섹터를 조금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시장 이슈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HBM 수혜를 또 꼽을 수가 있겠죠. 한미반도체 오늘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대단한 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정말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저렇게 고공행진을 한다고 오늘 이 장을 보면서 정말 와 감탄을 하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와 바이오 반도체 난리 났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섹터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는데 거기다가 반도체까지 분위기가 정말 후끈후끈 뜨거워졌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시가총액 3조를 돌파를 했는데 거기서 52주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발전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고요.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또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을 한 부분도 반도체 업체들이 기지개를 더 활짝 켜고 올라가는데 더 힘을 불어 넣어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다이를 서로 붙여주는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이 한미반도체 HBM 수혜로서 오늘 정말 많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은 반도체, 바이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좋은 하루였는데 그래서 이 섹터들을 계속 주목해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눌려 있다가 바닥에서 치고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종목들도 저는 아직 그게 발현이 안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 떼지 않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한미반도체 우리 차트 한번 보면 진짜 멋있게 올라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파워풀한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 대금을 만들어내면서 시원하게 올라간 이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정말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미래반도체, 칩셋미디어, 오픈엣지, 가온칩스, 반가운 종목들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이거 계속 봐야 될까? 맞다고 봐요. 정말 계속 봐야 되고 사실 한미반도체라든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고가권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차트만 봐도 이렇게 고가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날 수가 있어요. 저런 종목들을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까? 겁이 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안 오른 덜 오른 그리고 바닥에 올랐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이 아직도 저는 넘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기회를 줄 때마다 담아줘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은 조금 덜 가네? 이 종목은 안 가네? 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안 봐야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무조건 괜찮은 기업, 이 기업에 힘이 있고 재무 상태가 괜찮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 HBM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오락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 기업이 이런 섹터들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반도체 관련주들 꼬리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무조건 포트에 꼭 하나는 담아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기업들도 우리 무조건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 선별하는 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저 진유정 대표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매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키워드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 기대감과 또 엔비디아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덕분에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어들어 오면서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놀랄만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반도체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HBM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상승 섹터들, 오늘만 보고 덮을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충분한 sek터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전문가님께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때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공략주들로 편하게 수익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전문가님 공략주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공략주들도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50분에 문 닫힙니다. 그 전까지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미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도 여태까지 잘 따라오셨다 치지만 정말 그냥 전문가님이 주시는 밥숟가락만 날름날름 먹으면서 시장에 대한 본인만의 노하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내용이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기법들 그리고 어떤 이런 전략들은 하나 나의 무기를 구축해 놓는 건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게으르세요.
냉정하세요. 냉정하세요. 게으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는 것들 분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저만 있으면 그 분석 귀찮은 거 제가 다 해드리니까 그렇죠. 저만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밥숟가락으로 다 떠먹여 주시지만요. 그래도 나는 그 속에서도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 나도 종목을 조금은 알아서 선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용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담은 매매 기법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제가 아까 전에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완벽한 100% 들어맞는 기법은 주식시장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왜 드리냐면 이거는 쓰면은 100% 수익이 납니다라고 말하는 건 주식시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식은 정말 온순하지도 않아요.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변화무쌍한 미스터 마켓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인 만큼 어떤 기법들이 정확하게 통하진 않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기법은 그래도 정말 비교적 안전하게 비교적인 수익의 확률이 높은 기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건강이잖아요. 이 건강한 기법을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강강 기법이라는 어떤 그 네이밍을 좀 붙여왔는데 이 네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했는데 촌스러울 수는 있어도 강강 기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건강하고 강한 매매 기법이에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산 종목이 오늘 수익이 나길 바래요. 맞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넣었는데 바로 올라가야 기분이 좋지. 이게 뭐 계속해서 빠진다든지 조금 루즈해진다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뭐 성질도 급하고 또 돈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매매인데요. 이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르고 강하게. 근데 여기다가 한 스푼 건강미를 우리가 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은 보통 상한가를 칩니다. 상한가를 치고 빠르고 상한가 마감 이후 횡보하는 걸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빠르냐면 상한가에 갔다라는 건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한도까지 이미 올라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직의 그 상승의 힘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상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따 전략이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상따를 할 때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함을 한 스푼 추가를 하자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강하게 이 상한가에 남은 힘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이 강강 기법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건강함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미 이 어떤 그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조건 검색식을 켜놓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 검색식도 제가 뭐 공개는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왔던 상한가 마감했던 종목들을 체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 우선이냐면 제가 주식오락관 방송에 나와서도 이슈 있는 종목들 체크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미반도체 역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강하니까. 강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내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한번 봐야 되는데 상한가 종목이 오늘도 뭐 3개 나오고 4개 나오고 내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다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다 봐야 되는데 걸러서 봐야 돼요. 어떻게 걸으냐면 자,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온 예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얘는 대원강업이라는 기업인데 대원강업이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거래대금이 죽어 있었잖아요. 제가 이걸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어떻게 보면 차트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는 거래 대금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거래 대금이 클 수밖에 없고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이 거래 대금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금 거래 대금을 고정을 해놓고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대원강업 계속해서 조금 거래량이 없고 거래 대금이 없었던 이 대원강업이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합니다. 상한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미 그날 올라갈 수 있는 한도까지 다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여기서 더 올라가냐, 100%더 올라가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쓱 봐요. 쓱 보면서 얘 상한가를 갔네. 그러면 얘를 한번 추려보자. 어떻게 추려보냐면 상한가를 간 배경을 한번 보는 거죠. 배경을 살펴보면 대원강업은 현대차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으로 조금 올랐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전기 SUV 아이오닉 7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 모터 부품 입찰에 대원강업이 참여를 해서 24년부터 22만 대분을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로 올랐어요.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때문에 오른 거다. 자동차 부품 때문에 오른 건데, 제가 부품주 좋다고 제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으로 수익도 냈고, 그런데 이런 부품주는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품주 내에 있는 차트를 한번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도 안 빠지고 잘 버티네? 괜찮네? 그렇다라는 건 부품주가 아직도 잘 안 빠지고 버틴다라는 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은 섹터잖아. 힘이 남은 재료잖아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 간 종목 체크를 하고 상한가 안착을 했다. 근데 안착을 했는데 왜 간 거지? 이게 어떤 재료로 간 거지? 부품으로 갔네? 부품? 근데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잖아. 뉴스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로 차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가 됐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건강함의 포인트다. 우리가 건강함 제가 한 스푼 추가하자고 했잖아요. 건강함을 왜 추가해야 되냐면 나쁜 기업들은요. 거래하지 마세요. 왜 거래하지 않아야 하냐면 나쁜 종목들, 정말 쓰레기 같은 종목들에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기업들을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언제가 계좌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잘 내고 있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너무 괜찮게 내고 있네? 거기다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기업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기업이 돈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유상증자가 나온다든지 감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CB를 계속 찍어내가지고 소액주주들한테 조금 안 좋은 추가 상장으로 계속해서 주가의 가치를 희석시킨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유보율, 부채 비율, 이 기업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 기업인지를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건강을 한 스푼 추가를 하자고, 매매에. 그래서 매출액도 잘 내고 있다. 근데 당기순이익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돈도 많이 벌어. 근데 그렇다면 이 기업은 내가 재무 상태도 괜찮고 재료도 괜찮고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네. 그렇다면은 얘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내 관종에 추가를 해놓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원강업은 사실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저 강강기법에 정말 잘 들어맞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더 해드리면 대원강업은 PBR, 제가 간혹 이 재물을 얘기할 때 PBR도 얘기를 하는데 매매를 빨리 할 때는 그냥 쓱 보는 거예요. PBR이 1배 이하면 그래도 청산가치 이하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다라는 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어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저평가된 힘을 한 번 더 발휘해 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을 체크를 하는데 상한가 마감했네? 왜 갔지?
재료를 한번 보고 이 재료의 지속성을 한번 보고 재료, 부품, 더 갈 수 있겠다. 왜냐? 부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보면서 얘는 그래도 안전하겠네. 얘는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한 스푼 하면서 건강함을 추가해 주자라는 거죠. 이런 기업은 무조건 관종에 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무리 없는 시가총액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간기법이라는 이 기법 틀에 정말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날 상한가 갔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7월 7일에 결국에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이런 기법들로 매매가 100%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하면 안 되는 그런 매매까지 한번 가져왔는데 IOK라는 기업입니다. IOK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엔터 옛날에 고현정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런 그 엔터 기업인데 뭐 화장품 사업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IOK가 점상을 합니다. 이날 감자 취소 결정이 나면서 점상을 했고 그 이후에도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보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 상승 마감했고 상한가 마감했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IOK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 IOK만 검색을 해봐도 얼마나 악질적인 기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는 쌍방울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었고 실질적으로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함이 전혀 없다. 이런 기업들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올라가는 게 보여도 그냥 패스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기업들은요, 올라가도 그냥 쳐다만 보세요. 널린 종목들, 건강한 기업들 널렸습니다. 이런 기업에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 배경 검색을 한번 해보고 얘는 감자 취소라는 일정이 나왔네. 감자 취소라는 재료가 나왔네. 아, 근데 저런 재료는 조금 안 좋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 시가총액 300억? 너무 낮다. 물론 많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시가총액 300억이라는 건 사실 개인들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시장 밸류가 조금 낮아지면서 저는 한 800억대 정도는 트라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저렇게 낮은 종목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함을 한 스푼 추가하자고. 이런 기업이 건강한가요? 절대 아니죠. 보시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5년 연속 적자예요. 적자에다가 유보율, 부채 비율 봤을 때도 사실 개판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절대 사면 안 된다.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을 담는 게 반복이 되는 순간 내 계좌는 점차 우하향할 수 있다.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한가 마감한 거 체크를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로 갔는지 재료를 한번 살피고 재료의 연속성을 보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한번 봐야 된다. 요런 어떤 박자가 맞는 순간 강하고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 매매를 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니까요. 이 기법 조금 유용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건강함을 추가하는 거 이게 이 매매 기법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강강 기법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내기, 100%는 아닐지라도 강강 기법으로라면 그래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 가운데 탄탄한 재물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중에서 더 옥석 가리기를 해서 선별해 내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다 찾아서 알려주십니다. 노란톡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 기법을 듣고서 이제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지금 당장에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참 이게 제 입으로 뭐 게으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법은 알았으니 앞으로 내가 해볼 테니 하나만 먼저 던져줘라는 맞아요.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너스 종목 가져오셨다고요? 당연히 가져왔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보너스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 이 기법, 아까 제가 설정해놓은 검색기에 포착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고르고 골라서 그래도 조금 안전한 기업들 리스트를 제가 몇 개 추려왔는데 그중에서도 하나를 제가 좀 골라왔어요. 이 기업 보시면 일단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고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폴란드 경제사절단 참여 업체 중에 유일한 엔지니어링 업체예요. 사실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죠. 사실 이 기업이 재건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재건의 일정이 조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재건의 이슈라든지 계속 쏙쏙들이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연속성은 저는 반짝일지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게요.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조금 쉬어가던 거래 대금이 7월에 한번 빵 터집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위에서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조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물론 이게 지금 이 재건 이슈, 이 재건 일정 소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스탠스 발언 한마디면 분위기가 한 번 더 상승 반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함을 추가해야 된다. 건강함은 재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괜찮습니다. 그리고 PBR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다. 근데 재무 상태 볼까요? 재무 상태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괜찮은 흐름.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저조하고 유보율이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재무적으로 건강하다. 건강하다. 재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 강강 기법의 어떤 이 보너스 종목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 기업에 당장 진입을 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이 기법에서 나온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보너스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일부에서 소개시켜드린 필살기 종목들도 제가 소개를 직접적으로 노란톡방에서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항상 장중에는요. 이 실시간으로 시장이 달라집니다. 이 시장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슈에 맞는 종목들 제가 선별해서 직접적으로 매매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계좌 탄탄하게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강강 기법으로 선별을 해온 보너스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배경을 살펴봤더니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혜 기대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슈와 맞물리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확인해도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재무까지 확인을 해도 어느 정도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접근을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입 아프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시는 건강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짱짱하게 가져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지금 당장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실 텐데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때가 됐을 때 전문가님이 신호를 주실 예정입니다. 노란톡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유정 전문가님의 노하우부터 시장 분석까지 알차게 다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